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위협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지금 핵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 현직 총리의 리더십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와 온건파의 전형인 기시다 후미오 현직 총리가 핵 문제와 관련해 대립을 보인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일본도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핵 공유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대립의 결과에 따라 누가 진정한 일본 정가의 실세인지 판가름 날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틈을 타 일본이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지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적극적 방어의 필요성이 있다며 핵 공유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아베의 핵 공유론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에서만 내리 10선을 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시다에게 핵 공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아베 전 총리의 핵 공유 발언이 논란이 되자 히로시마 등 일본 원자폭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히로시마현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는 핵무기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는 일본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말하며 아베 전 총리의 핵 공유론을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상황 정치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아베가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멘토이자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 사례를 들면서 아베 총리가 기시다 총리를 언제든지 총리직에서 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는 1960년 미일 상호 방위조약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적에게 다음 정권을 양보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베도 평소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을 진다면 과정에 면죄부를 받는다는 뻔뻔한 철학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든 기시다의 뒤통수를 치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밑밥을 깔아둔 것인데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인 셈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일 사설을 통해 핵 공유를 언급한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극히 식견없는 발언을 했다. 전쟁 피폭국으로서의 자각과 책무를 조금도 느낄 수 없다고 비평했습니다. 다만 세력이 약한 기시다 총리가 과연 아베의 주장을 계속 반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믿는 구석은 올해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기시다 총리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상황 아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치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아베를 예상 밖의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일본 야당들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야당인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대표는 아베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라고 이름을 부르며 아양을 떨고 국방 영토 반환 요구를 사실상 4개가 아닌 2개 섬 반환으로 축소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공상적 외교가 비참한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인데요. 고비오우루라는 일본어 표현은 교태를 부리다, 아양을 떨다 라는 뜻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8년여 집권 기간 중 푸틴 대통령을 27번 만나 회담했고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11번이나 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블라디미르, 신조라고 이름으로 부를 만큼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챙길 것만 챙기고 일본이 반환받으려는 북방 4개 섬을 국제적인 경제특구로 지정해버리고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 시절의 외교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도 재평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틴에게 아베는 너무나 다루기 쉬운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야당은 아베의 외교를 아예 굴욕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아베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기시다 총리는 껄끄러운 존재인 아베를 말레이시아 특사로 파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총리 출신이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베를 해외 특사로 보내버린 것인데 아베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인사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아예 러시아에 볼모로 보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푸틴을 만나 전쟁을 중단시킬 중재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본 야당은 전쟁을 막을 중재자로 아베 역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입헌민주당 하타지로 의원은 뜬금없이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하는 외교 노력을 왜 하지 않느냐라며 정부에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푸틴에게 아베 특사를 파견한다면 이것은 볼모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아베 특사론을 주장하며 아베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인데요. 거절하면 모양새가 빠지고 승낙하자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베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시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아베를 처리하고 실권을 잡기 딱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일본 정가가 아베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자 러시아는 이런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던 지난 10일에서 11일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쿠릴 열도에서 지대공 미사일 S-300V4를 시험 발사해서 일본을 놀라게 했는데 보란듯 이번에는 러시아 군함 10척을 스가루 해협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후 14일에도 러시아는 함정 5척을 보내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 소야 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하게 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항공자위대와 미 공군과 함께하는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일이 합동으로 F-35A 전투기 훈련을 진행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인 면전 앞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굴욕과 혼란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TV 프로듀서 출신의 방송인 테리 이토는 통역 일을 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옥사나 피스크노바 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리 이토는 이대로 가면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다. 어차피 이길 수 없다. 헛된 희생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옥사나 씨는 저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마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극우 정치인 출신인 하시모토 도우루 전 오사카부 지사나 TV 아사히의 방송인 다마가와 도우루 역시 일시적으로 러시아에 양보해서라도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일본을 자극하며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지금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혹시 우크라이나 다음은 일본인가? 라는 불안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푸틴이 동해에 배 몇 척 보냈는데 항복을 이야기할 정도라면 과연 일본이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강하게 저항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베가 쏘아올린 핵 보유론 때문에 정치권이 분열되고 또다시 위기에 빠진 자민당은 언제나 그렇게 했듯 한국 때리기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총대는 다카이치 정조 회장이 맡았는데요. 아베와 보수 우익의 지원을 받는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의 정조 회장은 얼마 전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속된 표현을 써가며 비하했습니다.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다 라며 정신 나간 발언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일본의 비참한 실정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제대로 안 해서 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올해도 여전히 시마네현에서 개최된 독도의 날 행사, 일본식으로 하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행사에 정부 고위 관료를 파견한 것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이렇게 내부에 어려움이 생기면 극우 세력의 단결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하는 나쁜 습관은 아베 전 총리의 재임 시절부터 심해졌습니다. 아베가 여전히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도 일본 정치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